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이번 전기기능사 실기를 위한 기본 이론 교육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수업 듣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전기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작업형인데 뭘 작업하는 거냐? 자, 우리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 중에 이제 전동기 있죠? 전동기를 제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제어함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배관 및 배선 공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기능사에서 이제 말하는 지금 전동기 제어반, 요게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자, 일단 함이 들어가고요. 이 함에다가 우리 구멍을 뚫고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단자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이 되는데, 한쪽은 이제 전원이 되고요. 전기 공급되는 전원. 한쪽은 이제 우리 이제 부하 전동기랑 접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함 안에 제어판 제작이 들어갑니다. 제어판 제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각종 스위치 혹은 버튼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요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작 유무 확인을 위해서 램프나 부저도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전부 다 함 뚜껑에다가 합니다. 함 뚜껑에다가. 그런데 기능사 이제 실기 시험은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자, 함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판만 들어가고요. 이 판 안에 각종 기구들, 뭐 소켓 베이스들, 얘네들은 이제 설치를 하고 배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가 컨트롤 박스라고 해서 스위치 버튼류나 그 다음에 부저 혹은 램프가 바깥에 있고, 얘네들을 우리 다 배관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선 집어넣어서 서로 연결해 주는 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이렇게 이제 작업이 현장하고는 좀 다른 게 기능사 실기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한 예시로 보여드리는 요 사진이 실제 기능사 실기 시험 관련된 예전에 있던 거를 한번 작업해서 사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어판 작업과 그 다음에 배관 배선 작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고 이거대로 그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지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 지시서예요. 지시가 뭐예요? 이거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도면대로 그대로 모든 수치나 종류나 위치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제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함 및 내부 기구 배치도라고 하는 시험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각종 기구들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 도면은요, 이 각종 이제 배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누구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도면. 그래서 이 시퀀스 도를 보고 제어함 내부 배선도 하고, 제어함 바깥에 배관들, 얘네들 전선 놓고 배선하는 것도 저 시퀀스 도면을 보고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기구 설명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 시퀀스 제어. 이게 뭐냐면은, 시퀀스라는 말 자체는요, 순서라는 뜻으로 전동기나 표시등 등의 원하는 동작을 위해서 스위치나 계전기 등을 이용해서 제어 동작을 순서대로 실행시키는 자동 제어인데, 시퀀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동작이 되게끔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작이 시퀀스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작업을 시퀀스 도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시퀀스란 말이 그냥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퀀스 회로도의 구성에 대해서 일단 보겠는데, 우리 시퀀스 회로도는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전선이 있고 아래쪽에 전선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지금 현재 전기는 교류지만, 회로 해석을 할 때는요, 직류인 것처럼 보고 작업하시고 해석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위에 플러스 선, 밑에 마이너스 선이 있고요. 이때 위아래를 수직으로 이어주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안에 각종 이제 우리 시퀀스 회로도에 필요한 구성들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위쪽에는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스위치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접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접점. 예, 접점. 개폐를 통해 전류 신호를 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마이너스 쪽에는요.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동작이 되는 애들. 이걸 흔히 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램프나 전류가 흐르면 소리가 나는 부전화, 전류가 흐르면은 전자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의 전원, 이런 것들이 바로 부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도에서요, 자, 이 접점 부분을 흔히 입력부, 그 다음에 부하 부분을 우리가 흔히 출력부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접점에는요, 종류가 크게, 자, 두 가지가 원래 있어요. A 접점이라고 한 것이 있고 B 접점이 있는데, A 접점은요, 자, 여기 이제 도면에 보시면은 얘하고 얘는 그냥 전선이에요, 전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가, 자, 전선을 연결하는 단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금속 막대기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금속 막대기, 가동극이 있는데, 얘가 붙고 떨어지면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점 중에 평상시에 애초에 그냥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A 접점이라고 주는데 보통 세로로 그릴 때는 이 금속 막대기를 오른쪽에다가 그려놓고요. 가로로 그릴 때는 위쪽에 그려놔요.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열려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전류 흐르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나 위쪽에 금속 막대기가 있는 게 바로 A 접점인데, 얘는 동작이 되면은 이 금속 그 가동극이 붙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고요. 자, 다시 원상대로 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복귀했다라고 해요. 그럼 전류가 끊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평상시는 개로 상태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동작이 되면은 붙어서 폐로 상태가 돼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 복귀하면은 개로가 되는 게 바로 A 접점이에요. 자, 그러면 B 접점, 이 반대입니다. 자, B 접점은요,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자, 동작이 되면은 떨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되고, 다시 복귀하면은 붙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말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세로로 그릴 때는 이 금속 막대기를 왼쪽에, 가로로 그릴 때는 아래쪽에 그려놔요. 근데 우선 이제 조심하실 점이, 자, 여러분,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로 A, B 접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이 매우 작아지다 보면은요,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자, 이 오른쪽이냐, 위쪽이냐, 왼쪽이냐, 아래쪽이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접점 표시를 나타내 줍니다. A, B 접점 구분해 주시니까 이거 꼭 봐주세요. 그럼 얘는 동작하면 떨어지고, 복귀하면은 다시 붙는 거. 자, 요게 바로 B 접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는 폐로고요. 동작되면은 개로가 되고요. 다시 복귀하면 폐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퀀스도에서 이 A, B 접점, B 접점의 예시, 그리고 시퀀스도 접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예, 금속 막대기가 붙어 있죠. 그렇다고 얘를 A 접점으로 본다?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자, B 접점이 참, 말 좀 잘못했네. 붙어 있다고 해서 B 접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붙어 있다고 B 접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A 접점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떨어져 있지만, 예, 금속 짝대기, 막대기가 왼쪽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A 접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 그려지면 이거를 우리가 B 접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시퀀스 도면에서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선인데, 이때 위쪽에 이 플러스 선, 자, 요 녀석이 두 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시퀀스 회로를, 자, 자동 회로와 수동 회로로 두 가지 회로로 짜고자 할 때가, 자, 요때 플러스 선이 이렇게 두 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플러스 선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있겠는데,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선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이 접속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위에만 점이 져 있고 밑엔 점이 안 찍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보시면은 위, 아래 다 점이 찍혀져 있죠. 그럼 이거는요, 노란색은 위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는 B선은 연결 안 되어 있고요. 파란색 선은 A선, B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경우 노란색 선하고 파란색 선 보시면은 노란색 선 위에만 점 찍혀져 있고 파란색 선 얘도 위에만 점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돌아갔죠. 이거 연결 안 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시퀀스 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일은 원래 없습니다. 예,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이 찍힌 게 연결이고 점이 안 찍히면 연결이 안 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접점의 역할을 하는 기구들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는데, 접점의 역할을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치류와 계전기류가 있어요. 지금은 먼저 스위치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는데, 스위치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 그러니까 기능사 실기시험에 무조건 들어간 스위치에 뭐가 있냐? 푸시 버튼 스위치 또는 누름 버튼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손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가해서 누르면 얘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접점이 동작이 되고, 손을 떼면은요, 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이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저절로 손만 떼면은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형이라고 해줘요. 동작은 손으로 눌러야지만 동작 조작이 되고요. 손 떼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원상태로 돌아와서 얘를 우리 수동 동작 혹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형 스위치라고 해줍니다. 그럼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손으로 누르면 접점이 동작하고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복귀하는데, 시퀀스 도면상에서 그림으로 그릴 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러분 요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죠. 그럼 A 접점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직각으로 짧게 선 하나 달아주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푸시 버튼의 기호다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신 이 기호는 푸시 버튼의 A 접점입니다. 푸시 버튼의 A 접점. 항상 오른쪽 혹은 위는 A 접점, 왼쪽 아래는 B 접점인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푸시 버튼 기호만 딱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우리가 꼭 명칭을 써줘요. PB, 푸시 버튼, PBS, 푸시 버튼 스위치, BS, 버튼 스위치인데 통상 PB라고 많이 쓰이고요. 푸시 버튼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요 옆에다 숫자로 구분해줘요. 푸시 버튼 0, 혹은 푸시 버튼 1, 혹은 푸시 버튼 2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그림은 푸시 버튼에 이제 B 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시 버튼에 이제 A 접점 보통 이제 무슨 용도냐면, 여러분 A 접점은 평상시에 떨어져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누르면 그때 전류가 흘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의지를 갖고 뭔가 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흘려서 동작시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용 혹은 기동용으로 보통 쓰이고요. 그럼 반대로 푸시 버튼의 B 접점은요, 얘는 원래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내가 의지를 갖고 손으로 누르면 전류가 끊겨요. 끄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오프 내지는 정지용으로 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푸시 버튼 사진 잘 보시면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죠. 왜 네 개가 있냐면은 이 푸시 버튼은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동작해요. 나사 두 개 사이에 NC라고 쓰는 게 있어요. Normal Close. 평상시에 닫혀 있습니다. B 접점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 두 개 사이에 NO라고 쓰는 게 있어요. Normal Open. 평상시에 열려 있습니다. A 접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 두 개에 NC라고 써 있으면 이 두 나사가 B 접점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 전선 들어가고 하나 전선 빼주시면은 평상시에 금속 막대기가 떨어져 있다가 손으로 누르면 그때 붙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 두 개 사이에 NO라고 써 있으면 요 두 나사가 A 접점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전선 꽂고 여기다 전선 꼽아주시면 내가 힘을 가하면
그때 가서 붙어서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A 접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건 이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푸시 버튼의 B 접점에 보시면 나사가 요 동그라미 요게 단자 나사 부분이라고 보시라고 했었죠.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위아래 좌우 따르게 보셔도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게 각각의 하나의 나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A 접점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가 각각의 나사.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에 전선 달려있고 이 동그라미에 전선 달려있죠. 여기에 전선 꽂고 여기다 전선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A 접점, B 접점 사이에 직접 전선을 연결하거나 B 접점, 여기 직접 이렇게 전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B 접점에 연결하시는 경우 절대 안 돼요. 왜? 그냥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는 늘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던 말던 상관없이 늘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배선은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푸시 버튼 좀 더 봐볼게요. 푸시 버튼은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 금속 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제 스프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스프링에 의해서 밀리는 힘 때문에 B접점하고 만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내가 힘을 가해서 누르면 스프링을 이겨내는 힘을 가해서 누르면 얘 금속 막대기가 아래로 움직여서 A접점이랑 만나고 B접점하고는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손을 떼면은 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 푸시 버튼이라는 기계를 잘라봤을 때 내부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누르는 부분, 그 다음에 금속 극 부분, 그 다음에 나사가 4개가 있어요. B접점에 해당되는 나사가 2개가 있고요. A접점에 해당되는 나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자, 이 누르는 거 유무에 의해서 이제 동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푸시 버튼의 자, A접점, B접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관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터 스위치라는 거 볼게요. 이 셀렉터 스위치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회로를 자동 회로와 수동 회로로 2개의 회로를 짤 때, 자동적으로 내가 회로를 선택할지, 수동적으로 회로를 선택할지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요, 자,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손으로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수동, 자동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들어갈 땐 하는데 나갈 땐 2개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동 회로와 수동 회로. 그래서 어떤 회로로 내가 조작할지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셀렉터 스위치의 반대쪽 여기를 보시면은요, 아까 푸시 버튼 마냥 나사가 4개가 있고요. 이때 나사 2개 사이에는 NC, 나사 또 2개 사이에는 NO에서 A접점, B접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시퀀스 도면을 보면 얘는 공통 하나로 들어가서 자, 자동하고 수동 각각 나뉘죠. 근데 여기는 나사가 지금 4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냐? A접점하고 B접점 한쪽은 공통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선 집어넣고 반대쪽에다 이렇게 서로 묶어주셔야 돼요. B접점하고 A접점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지 이제 우리 도면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한쪽은 이제 자동이 되는 거고 한쪽은 수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조심하실 점이 제가 지금 B접점을 자동으로 놓고 A접점 수동으로 놨습니다. 이거는 시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시험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보통 자동은 A, 그 다음에 수동은 이 A 자동이 오토에서 이제 A고요. 수동은 핸드 혹은 매뉴얼에서 H나 M으로 보통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 자, 리미트 스위치는요, 뭔가가 와서 건들면, 물리적으로 뭔가가 와서 건들면 동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동문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 자, 문틀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센서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이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그러면 이때 얘 모터가 있어서 이 모터가 돌아가지고 문을 쫙 여는데 이때 이 문이 이 문틀 맨 끝에 빡 부딪힌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요 끝에 리미트 스위치라는 애가 있어서 문이 쫙 와서 얘를 건들면 접점이 따까닥 동작해서 전동기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너 멈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 문틀에 부딪히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한계점에 뭔가 물체가 와서 건들면 동작하는 그런 자, 우리 스위치를 리미트 스위치라고 불러줍니다. 자, 실제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동작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 해서 동작하는 그런 리미트 스위치인데 이거 자, 실제 리미트 스위치 사진은 보여드리지만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급을 안 합니다. 이거 대신 이제 뭐 해주냐면은 4P짜리 단자대가 주어져요. 4P짜리 단자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단자대에다가 자, 전선을 꼽아가지고 얘네가 만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동작이 된 걸로. 얘가 서로 떼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동작이 안 된 걸 이렇게 대체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거 뭐 작업하기도 조금 이제 번거로운 것도 있고요. 자재비 아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일단 이 리미트 스위치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속 막대기가 아니라 네모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칸. 그래서 이 네모 칸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으면 A 접점, 왼쪽에 있으면 B 접점이고 옆에다가 얘도 써줘요. 푸시 버튼 마냥. LS라고 보통 써줍니다. 이거 하나면은 그냥 LS인데 2개 이상 되면 뭐 LS1 혹은 LS2 이런 식으로 자, 기호 표시를 해줘요. 셀렉터 스위치 앞에서 봤던 것도요. 원래 SS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이 리미트 스위치는 실제로 얘네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P짜리 단자대가 나와서 여기다가 전선을 뽑아가지고 얘네를 서로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안 흐르게끔 해서 동작 유무를 확인을 해줘요. 어디에서? 기능사 실기시험에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기능사 실기시험을 위한 시퀀스 기본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 접점에 대해서 봤는데 접점에 해당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스위치류와 자, 계전기류가 있는데 스위치는 다 수동 개념이에요. 수동 개념입니다. 푸시 버튼, 셀렉터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다 자, 수동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 자, 얘네들은 다 자동으로 동작하는 애예요. 자, 전류가 흐르면은 전자석이 작동이 돼서 이 자력으로 자, 자동 접점이 동작하게끔 만든 게 계전기인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고요. 자, 수업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